자, 기후 동행 카드. 그러니까 시민들의 교통 부담을 완화해서 이를 통해서 자가용 이용 빈도를 좀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좀 이렇게 붐시키겠다, 이렇게 촉진시켜서 온실가스 배출을 좀 줄이자, 이것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, 그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런데 정작 중요한 그 자가용 이용이 줄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단순 교통비 지원 사업일 뿐인 거고, 그리고 실제로 이제 월 40회 이상 이용할 때만 이득인 요금 구조다 보니까 사실 자가용을 모는 이용자들에게 유입 요인이 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. 그래서 실효성 논란이 좀 있었던 것인데,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문제보다는요, 그린워싱 문제가 터져 나온 겁니다. 자, 그린워싱, 그러니까 녹색과 위장이라는 그 단어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는데, 그러니까 실제로 환경에 뭐 좀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정책 또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는 광고를 내세우는 걸 이제 그린워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오세훈의 기후 동행 카드도 그런 겁니다. 지금 이게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PVC를 사용한 거지 않습니까? 플라스틱 소재 중에서 좀 가장 유해하고, 심지어는 이제 생산, 사용, 폐기 그 전 과정에서 이 유해 물질이 대량 발생을 하는 그런 이 PVC, 심지어 썩는 데만 1000년이 넘게 걸린다라고 하는데, 이걸 통해서 제작한 카드를 지난달 말 기준만 해도 지금 한 79만 7천여 장 가까이 판매가 되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기후 동행 카드라고 볼 수 있느냐, 오히려 기후 역행 카드가 돼버린 거죠. 자,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보면은 지금 주요 카드사들 역시도요, 이미 지난 한 10년도 전부터 재활용 뭐 이런 그 원재료로 사용을 한다든가 또는 친환경 소재의 카드를 이제 출시를 하고 있죠. 심지어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옥수수나 설탕으로 만든 그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, 이걸 원료로 이제 발급하는 비중을 좀 늘리면서 2028년까지는 전부 또 이제 친환경 소재로 대체한다라고 할 정도로 카드사들도 이 제작 환경, 그러니까 이 소재에 대한 부분들, 이런 걸 이제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발맞춰 가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서울시는 기후동행 카드 정책을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심지어는 소재를 선정하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도 없었다라는 거잖아요. 게다가 추진 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목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어찌 보면 가장 기본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뭡니까? 지금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는 카드 소재에 대한 것이 상식일 테고요. 왜냐면 이게 정말 많은 이 서울 시민들에게 배포가 될 거고, 또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뭐 한 3, 4일의 단기 이런 카드로 이제 배포되는 것은 또 외국인들 대상으로도 이걸 지급이 될 것이고 그럴 텐데, 또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, 그런데 결국은 이런 소재에 대한 걸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게 참 황당한 일이죠. 그리고 두 번째, 일회용 교통카드와 같은 반납 체계로 이게 반납하면 보증금 돌려주는 형태, 이런 식으로 재활용 방안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. 이런 걸 우리가 왜 이런 기본을 논의도 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. 그런데 이런 기본도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 한다는 서울시의 해명이 뭐냐면, 주 사용자가 외국인 관광객인데 이들이 사용 후 기념으로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따로 환급 방안을 계획하지 않았다, 앞으로도 계획하지 않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. 그러니까 문제가 지적되는데 해결 방안조차 논의 중인 게 전혀 없는 정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. 게다가 실제로 보면은 이제 본 사업이 시작했던 7월 한 달간의 판매량이 한 4만 3천여 장이 넘는데, 이 중에 가장 많이 팔렸던 3일권, 이게 15,400여 장 정도가 넘는데요. 그러니까 이런 또 단기권의 외국인 사용 비중은 또 전체 판매량의 절반 이상으로 또 상당히 높은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. 그런데 그게 환급이라든가 또는 친환경 소재로 카드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제한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까? 그렇지 않죠. 하물며 이제 외국인이 소유를 한다고 하더라도요, 그 관광 왔다가 이거 가지고 간다고 해도 기후동행 카드의 목적에 부합하는, 이를테면 친환경 소재 카드로서 재활용하기 위해 정해진 역사에 뭐 이걸 반납해달라, 이런 문구가 뭐 그 해당 나라에 맞게끔 또 적어 놓으면 외국인들이 이걸 가지고 갔을 때 결국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이 수도 서울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, 이걸 알릴 수 있는 어떤 긍정 효과도 있는 것이고, 그리고 애초부터 친환경 소재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었던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거 보면은 이런 식의 이 그린워싱 문제, 지금 오세훈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책 사업에 이런 문제가 곳곳에서 논란이 되고 있죠. 지금 뭐 중점 사업으로 내거는 것을 보면 죄다 뭐 녹색, 환경, 친환경 뭐 이런 키워드를 아주 덕지덕지 여기저기 포장을 합니다. 그런데
실상은 어떻습니까? 올해 서울시 예산이 어떤지를 보니까 그 환경정책 담당 부서의 그 예산이 전년 대비 10% 이상 삭감을 했고요. 뭐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기후환경본부 예산 13.4%, 그리고 푸른도시 여가국에서 18.3% 정도가 이제 삭감이 됩니다. 그리고 가로수 예산도 그래요. 생육 환경 개선하고 이제 가로변 녹지량 확충을 목적으로 한 예산 27%나 줄였죠. 이게 도대체 어딜 봐서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는 서울시의 모습입니까? 누가 봐도 그린워싱인 거지.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그럼 친환경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인가 라는 걸 보면 뭐 광장숲 조성 정책. 그러니까 이거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 있잖아요. 거기서 이제 한 30% 면적을 나무를 심겠다라는 건데, 지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어도 뭐 가로수 유지나 관리 예산 삭감하는 걸 보면 결국 이 삭감으로 인해서 빗물 흡수 측면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마당에 심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. 기존 관리 예산부터 원상복구 시켜라,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요. 그리고 초고층 업무지구 개발하는 거, 뭐 이를테면 세운지구라든가 용산국제업무지구라든가 거의 뭐 개발 사업에도 친환경을 여기저기 갖다 붙여요. 그런데 고밀도 고층 빌딩의 특성상 에너지 소비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, 또 녹지 공간 조성 뭐 하겠다라는 것도 옥상이라든가 벽면 정도기 때문에 그 환경이 후순위로 밀렸다라는 지적이 있고요. 그리고 10월부터 시작한 한강 리버버스, 본래라면 지금 한강에 유람선 2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평균에 한 10회 정도로 운행을 해왔는데, 근데 이제 리버버스는 하루에 68회 이상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뭐 항주파라든가 선박소음 이런 걸로 인해서 한강 생태계가 좀 훼손될 우려가 있다. 특히나 이제 철새 안식처가 좀 사라질 수 있다,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. 근데 이것도 뭐 하이브리드 선박 도입을 통해서 뭐 친환경 사업으로 운항을 하겠다, 이런 헛소리로 무장을 시켜놨죠. 결국에는 오세훈의 치정용으로 덕지덕지 환경, 녹색, 기후위기 대응 뭐 이런 걸 갖다 붙여놨지만 실상은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, 오히려 어찌 보면 어떤 측면에서의 정책들을 보면 환경 파괴를 선도해가고 있는 이 오세훈의 서울시가 지금 이 1000만 서울 시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나아가 이런 영향은 서울 시민에게만 끼치는 영향은 아니죠. 결국 우리 국민들 모두 또는 전 세계인들에게도 또 돌아갈 수 있는 기후 문제 맞닿아 있는 것이고요. 아무튼 기후 동행 카드처럼 관련 정책에 대한 보완 내지는 재검토가 필요한 문제도 있고, 사업을 즉각 뭐 전면 중지는 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친환경, 녹색, 환경이라는 이 과대 광고성 키워드를 내거는 그 기만 행위는 또 즉각 멈춰야겠죠. 특히나 이제 오세훈은 실제 환경 개선 효과를 어떤 장기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해서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위치다라는 것을 망각하지는 않길 바랍니다. 기만도 적당히 해야죠.